자, 또 가서 판다스입니다. 판다스. 예, 판다스. 한마디로 말하면 판다스는 데이터 분석 패키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데이터 분석을 한다는 거, 그것은 결국은 데이터를 가져와서요. 그거를 어떤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정렬을 한다거나 다양한 데이터 조작을 통해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다양한 데이터 조작이라고 하는 건 집계를 할 수도 있고, 뭐 그룹 바이에서 집계할 수도 있고, 필요한 조건을 해서 뽑아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적절하게 그룹 바이 했으면 서머라이즈, 다시 말하면 집계, 통계 이런 것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에 관련된 부분을 분석하는 그런 스킴이 있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이제 결측치가 있을 땐 결측치 데이터 처리도 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리얼 월드에서의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그 정형, 비정형, 다시 말하면 이게 깔끔한, 타이디한, 이게 깔끔하다 이런 뜻이죠. 잘 정돈이 된 그런 데이터로 보통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래서 이런 테이블 스타일과 같은 그런 타이디한 데이터로 바꿔놓고 그리고 나서 이 파이썬의 이 판다스와 같은 라이브러리에서 적용을 하면 굉장히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하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리얼월드에서 나와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가 아닐 수 있는데 그런 깔끔한 데이터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깔끔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 판다스를 이용하면 굉장히 좋아진다. 근데 이 깔끔한 데이터가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정부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공공기관에서 이 CSV라든지 그다음에 TSV라든지 엑셀 이런 스타일로 상당히 깔끔하죠. 이게 깔끔한 데이터들을 1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로 데이터에서 처리를 해서 이렇게 깔끔한 데이터를 좀 많이 올려주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판다스만 배우면 이런 CSV, TSV, 그다음에 엑셀 이런 시트들을 잘 오픈을 해서 읽어서 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얘기하는 시계열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네이버를 가진 어떤 행렬 데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뭐 IoT 센서에서 관측한 기상 데이터라든지 여러 가지 제조에서도 관측한 데이터들 그런 것들을 통계를 낸다거나 집계를 한다거나 분석을 할 적에 이 판다스의 라이브러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판다스의 구조는 딱 세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시리즈라고 하는 첫 번째 구조와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두 번째 구조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시리즈라고 하는 것은 그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넘파이에서의 리스트 구조와 같은 그런 형태가 시리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2차원의 형태로 되어 있는 구조를 표와 같은 형태, 이걸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합니다. R에서도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했죠. 데이터 프레임을 조금 깊숙하게 바라다 보면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은 이 행 쪽에 인덱스라고 하는 구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쪽에 컬럼스라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큰 두 가지의 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다시 인덱스와 컬럼스라고 되어 있고 요 안에 그 컬럼 기반의 요 하나하나가 다 시리즈 데이터가 됩니다. 요게 하나가 시리즈, 요게 시리즈 이런 식으로 붙어서 표출이 되죠. 네, 그래서 요 시리즈가 1차원이고 그 다음에 요게 리스트랑 다른 점은 우리가 리스트 배웠는데 형태는 비슷해 보이지만 리스트는 이렇게 해서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는데 리스트의 가장 좋은 게 요 엘리먼트 각각이 different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가 있었던 거죠. 리스트에서는. 근데
시리즈에서는 요 하나하나가 엘리먼트인데, 요 엘리먼트가 1차원 배열인데, 요 하나하나가 디퍼런트 하면 안 된다. 이게 same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다. 요 시리즈 안에서는요. 그리고 요 안에서는 또 다른 그 same, 얘네들끼리 또 same 데이터 타입으로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구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어떤 데이터 프레임에 열 중심으로, 컬럼 중심으로 시리즈 데이터가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그런 형태가 되고, 이런 시리즈 데이터의 집합을 엮어놓은 그런 데이터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구조가 이제 두 번째 구조고, 아까 세 번째 구조까지 있다고 그랬는데, 세 번째 구조는 이 데이터 프레임이 마치 축에서 여러 개 있는 형태가 되고, 이 형태를 패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널. 패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패널이라고 하는 구조가 요게 확장판이 되고 축으로 확장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판다스가 사실은 패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데이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라이브러리라고 얘기해서 판다스가 되거든요. 패널 데이터 어널리시스가 됩니다. 그래서 판다스가 됩니다. 판다스의 그 뭐지? 그 그림은 그냥 그린 거고, 실제로는 패널에 관련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판다스의 구조는 1번, 2번, 3번 구조가 있고,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 구조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타이디한 데이터가 리얼월드에서 이제 한번 정규화가 된, 한번 가공 처리를 해서 1차원적으로 이 행렬과 비슷한 형태의 구조지만 여기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시리즈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시리즈는 1차원 배열이고, 예를 들어서 이런 스타일이 오게 되고요. 특이한 거는 이렇게 널 값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널 값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not a number의 약자죠. not a number, 이런 게 어떻게 보면 missing value가 되는 거고요. 이게 missing value가 우리는 결측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래서도 얘기했지만 결측치가 NaN이 있고 NA, not available도 결측치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을 수가 있고, 특이하게 시리즈는 그렇지만 얘네들 엘리먼트 자체가 같은 same 데이터 타입을 갖는 그런 구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은 이제 미싱 밸류 때문에 우리가 넘파이를 한번 이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판다스 이용을 해야 되고, 이 두 개가 넘파이와 판다스는 기본 내장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표준 라이브러리가 아니기 때문에, 익스텐서블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설치가 돼야 되고, 넘파이나 판다스를 임포트로 사용해서 메모리에 상주시켜서 실행을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임포트를 시키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 구글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넘파이와 판다스가 설치가 돼 있는 상태로 버추얼 머신이 동작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임포트로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언을 하고, 이 함수로, 시리즈 함수로 만들게 됩니다. 시리즈를. 그래서 가로치고 가로 닫고, 그래서 만들게 되고, 이 안에 있는 스타일이 바로 리스트 스타일로 그대로 박아 놓으면 되고, 그러면 시리즈가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NaN이 들어가서 특이한 거는 뭐냐면, 이 정수로 표현했지만 이게 다 실수값으로 디폴트로 바뀌고요. 그다음에 NaN 이게 그대로 보이고, 이게 인테저가 아니라 플롯, 실수 형태로, 디폴트로 실수 형태로 바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군요. 자, 이게 시리즈를 만든 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이런 시리즈를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복수의 열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런 스타일, 이름과 같은 속성, 얘도 속성, 이런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 학생 데이터 테이블과 같은 그런 형태입니다. 학생들의 어떤 신상 정보와 평점이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인데, 이게 하나가 속성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 프레임 아주 잘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리된 거를 우리가 저장시킬 수가 있는데, 만들 수가 있는데, 일단은 요거를
하나하나가 이게 시리즈라는 거죠. 요게 하나하나가 시리즈. 그래서 시리즈로 네임 시리즈, 에이지 시리즈, 섹스 시리즈, 그레이드 시리즈 이게 4개의 시리즈를 각각 만든 겁니다. 그냥 리스트로 아까처럼. 그래서 각각 만들고 그다음에 점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함수를 써서 이 데이터를 이제 그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면 안쪽을 보면 자세히 보면 컬리 브레이켓 열고 닫고 해서 결국 여기가 뭐냐면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의 쌍으로 되어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죠? 딕셔너리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딕셔너리. 그래서 딕셔너리 스타일로 여기가 키가 되고 얘가 value들을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이 value가 시리즈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네요. 이게 시리즈가 그대로 되는 거고 이 키가 바로 여기서 이 헤더 부분에 해당하는 이 키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들이 키가 된다라는 거고 이 컬럼들이 이 키가 되고 그 다음에 시리즈들이 value로 해서 키 value의 쌍으로 딕셔너리 형태로 데이터 프레임을 모아서 시리즈를 모아서 데이터 프레임 하나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들면 이제 지금까지 한 것은 시리즈를 생성한 거, 그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하는 부분만 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그 특히 판다스나 뒤에 배울 그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도 그렇고 정말 방대하고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 강의 노트 슬라이드에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쓰는 형태 중심으로 모아서 아마도 80%에서 90% 판다스인 경우에는 그래서 소화를 아마 제 슬라이드 보면 알 수가 있고 나머지 것들은 안 보이는 것들은 몇 개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그 매뉴얼 페이지를 찾아서 탐색을 하게 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게 다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판다스의 쓰임새가 되게 함수나 이런 쓰임새들이 굉장히 방대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는 이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스타일의 데이터들이 지금 도처에 굉장히 많이 있다. 에브리웨어 많이 있다. 예를 들면은 그 정부에서 프로젝트 했던 data.go.kr 한번 보면 data.go.kr 여기 사이트 들어가면 정부 data.go.kr 이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파일들 게 있는데 조금 작게 해볼까요? 예, 여기서 보면 공공의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터 해가지고 쭉 산업별로 이렇게 들어가서 볼 수가 있고, 예, 환경, 기상, 과학, 기술, 뭐 굉장히 다양한 그 부처의 데이터들을 다 모아가지고 일부 가공해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토관리 쪽 들어가면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CSV, 이런 파일 데이터로 제공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CSV나 XML 형태의 구조로, JSON 형태의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걸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거고요. 오픈 API로 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 오픈 API는 이제 등록을 해서 키를 받고 난 다음에 오픈 API로 리퀘스트해서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JSON 스타일인 거고 하여튼 anyway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쉽게 열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GitHub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GitHub에 들어가면 제 GitHub 여러분들 데이터 때문에 한번 만들어 봤는데 여기 들어가면 countries.csv, weather.csv 이랬어요. 그래서 GitHub 뭐 써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들어가 보면 잘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잘 돼 있고 country.csv 이렇게 클릭하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일부 이렇게 GitHub가 데이터를 읽어서 자기네들이 웹 베이스로 이렇게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컬럼이 이렇게 있고 인덱스가 있고 여기 값들이 있구나라는 거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자, 이런 데이터를 내가 다운받고 싶다. 그리고 파이썬에서 갖고 와서 내가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요 URL 주소를 그대로 카피해서 갖고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요 URL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밑에까지의 이 HTML의 URL이고 정확한 URL은 여기 로우 데이터로 갖고 가서 요거거든요. 로우 데이터가. 그래서 이 로우 데이터에 해당되는 이 URL을 카피해 가지고요. 여기서 어디 있죠? 네. 카피를 해서 그대로 요렇게 판다스에서 read underbar csv라고 하는 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함수를 사용해서 가로치고 가로 닫고 함수니까 여기다가 요 URL 주소만 명기를 해서 실행을 시키면 얘가 그 URL 아시겠지만 요 앞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여기 부분이 이제 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도메인이잖아요. 네, 도메인인데 다시 말하면 서버의 주소란 말이에요. 이게 도메인은. 그래서 서버의 주소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GitHub의 어떤 도메인을 타고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이 있으면 여러분 PC가 이렇게 있을 거고 이 read underbar csv로 URL을 딱 주면 이쪽에 이 GitHub 서버가 이렇게 있을 거고, GitHub 서버가 있을 거고, 이 URL 중심으로 해가지고 URL에 요 도메인, 여기가 HTTP가 이제 프로토콜 이름이죠. 예. 프로토콜 기본적으로 이름이 나오고 콜론 슬래시 이게 포매팅 된 거고요. 이 프로토콜이 HTTP 웹을 쓰기 때문에 이거이지만 뭐 이거 말고도 FTP 프로토콜도 있고 텔넷도 되고 여러 가지 그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이 있어요. 그래서 프로토콜 자리고요, 여기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가 도메인 자리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까지 왔다 그러면 이 GitHub의 서버까지 접속이 된 거고 그 다음 서버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부터가는 파일 시스템인 거죠. 그래서 파일 시스템으로 가게 되고 파일 시스템 안은 여러분 디렉토리 홈 디렉토리가 있을 거고 워킹 디렉토리요. 그 디렉토리 밑에 또 디렉토리가 있고 그 밑에 디렉토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디렉토리가 하이어라키컬 계층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 계층 구조를 이렇게 슬래시 스타일로 표현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완구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데이터라고 하는 디렉토리 밑에 메인 디렉토리 밑에 그때서야 파일 이름이 나와서 이 .csv 파일이 요 디렉토리 밑에 있다라는 사실을 띱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우리는 URL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URL은 Uniform Resource Locator의 약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원들이 유니크한 리소스 형태의 포맷으로 돼 있어서 이 서버에 접근을 하고 그 파일 시스템 안에서의 계층 구조를 따라가서 있으면 여기에 파일이 있으면 이 파일을 가져와서 자동으로 갖고 와서 이 PC에서 오픈을 하게 되고 오픈된 것을 열어보는 것까지가 이 함수가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read underbar CSV라고 하는 이 함수가 그런 역할을 네트워킹까지 다 해주는. 그래서 그냥 로컬에 있는 PC의 파일을 읽는 것도 하지만 이렇게 원격지의 파일을 자동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읽을 수가 있다. 이게 굉장히 편하죠. 네, 그래서 읽어서 바로 이 변수의 어사이먼트를 하게 되고 이 변수를 프린트아웃하면 이런 텍스트 스타일의 타이디한 텍스트 스타일의 그 데이터 프레임 스타일의 그 데이터들을 우리가 프린트아웃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URL을 통해서 여러분들 쉽게 그냥 이 함수 하나만 가지고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뽑았으면 결국은 매번 이렇게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렇게 갖고 오기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파일이 좀 크다. 큰 경우에는 한 번만 서치해가지고 한번 갖고 와서 로컬에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겠죠. 그래서 어사이먼트를 반드시 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이제 보니까 이 컨트리가 국가명이고요. 그다음에 에어리어가 면적이고, 그다음에 캐피탈이 수도, 그다음에 파퓰레이션이 인구와 같은 그런 속성 정보가 열에 들어가 있고, 각 행이 그거의 샘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었는데 특이하게 얘는 여기 unnamed 제로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생겨요. 이 생기는 이유는 결국 이 데이터들을 보면 이 로 데이터가 이 앞쪽에 하나가 없죠. 이게 헤더 부분인데 헤더 부분에 여기가 그냥 콤마부터 시작해서 여기를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빠뜨린 거고 이 지금 실제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여기랑 매핑이 되게끔 되어 있고 이 KR부터 US 요 부분 두 자리, 이 두 자리는 사실은 이 데이터를 만드신 사람들이 요거는 인덱스로 좀 사용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읽게 되면 이렇게 포맷이 되고 왼쪽 부분에 노란색 딱지가 인덱스 부분이고 위에 요 헤더 부분이 이제 컬럼스 부분인데 요거를 첫 번째 그 컬럼 중에 0번, 1번, 2번, 3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예, 이렇게 될 건데 이 0번에 해당되는 이 컬럼을 나는 인덱스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옵션 하나 더 붙여줍니다. 이 옵션을 더 붙여주면은 얘 자체가 열이 아니라 인덱스의 라벨 스타일로 붙여지게 되고 인덱스의 라벨링이 됐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인덱스 하면 딱딱한 숫자로 이렇게 인덱싱을 하잖아요. 그래서 열 자체를 인덱스로 인덱싱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인덱스 번호로 근데 이제 숫자가 아닌 라벨 이름으로 인덱스 하고 싶은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 인덱스 언더바 0번째가 아까 요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었잖아요. 요 위에 부분 여기가 0번째 이 부분을 나는 인덱스 라벨로 사용하고 싶다라는 걸 명기를 해주면 자동으로 이게 인덱스가 잡힙니다. 그래서 숫자로도 인덱싱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 라벨로도 인덱스가 가능한 그런 형태로 한 겁니다. 편의상 그러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인덱스 언더바 컬이라는 옵션을 주면 되고요. 자, 이렇게 갖고 왔으면 첫 번째가 열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그다음에 행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열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내가 필요한 이 부분을 셀렉션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내가 필요한 거. 그래서 그런 그 속성 중에 필요한 것만 셀렉션하는 방법은 바로 그냥 이렇게 키의 이름을 컬럼스의 이름들을 불러주면서 셀렉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츄리 관련해서 가져올 수도 있고 컨츄리와 캐피탈 두 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가져와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 수도 이렇게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다 실행을 해보면은 어떤 건지 알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컬럼을 갖고 온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가 인덱스 라벨로 돼 있는 거 있잖아요. KR. 그 KR 부분만 솎아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이제 열이고 여기가 행의 라벨을 주게 되면 이게 값을 하나씩 뽑아 올 수도 있고요. 여기에 행이고 이게 열이고 여기 열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열이고 뒤에 우리가 인덱스 주듯이 여기 보면 얘가 인덱스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가 0번, 1번, 2번에서 여기가 샘플 첫 번째가 0번, 그다음에 두 번째가 1번, 이렇게 2번 이렇게 돼 있어서 요거를 이제 0부터 세 번째까지니까 0, 1, 2 세 번째 전까지 가져오겠죠. 그러면 인덱스 자체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그렇게 갖고 오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져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가지의 그 컬럼을 갖고 온 거고, 그 다음에 얘 있죠? 아주 많이 쓰는 describe 함수를 쓰게 되면
이런 데이터 프레임에서 그 숫자형으로 돼 있는 넘버릭, 뉴메릭이죠. 숫자형으로 돼 있는 컬럼인 경우에 알아서 기초 통계 데이터를 얘가 집계를 해준다 이거죠. 기초 통계 데이터 집계해 주니까 되게 좋죠. 한 번에 딱 볼 수 있으니. 그래서 문자형들로 돼 있는 그 시리즈들은 문자형은 우리가 통계 낼 수가 없거든요. 통계 패키지로. 얘가 평균이 얼마 이거 못 내잖아요. 표준 편차가 얼마 못 내잖아요. 이 시리즈들은.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숫자형에 관련된 것들을 자동으로 뽑아가지고 통계를 내줍니다. 그래서 얘가 투프리 레코드가 몇 개 있냐. 그리고 그 레코드들의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4분위 값. 그래서 아래서 아마 살짝 배웠는데 4분위 값 있죠. 4분의 1, 4분의 2, 4분의 3, 4분의 4에 해당되는 그래서 4분의 1이 25%니까 25%, 50%, 75%에 해당되는 이런 거를 우리는 4분위라고 얘기하고 통계를 하시는 분들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요 위치에 얼마만큼 값이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걸 쉽게 알 수 있게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퀀타일이라고도 얘기하죠. 퀀타일. 이런 값들을 기초 통계량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describe라고 하는 함수 하나로 그냥 바로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가 열 기준으로 데이터 선택한 거고요. 그 다음에는 행 기준으로 데이터 선택도 가능하죠. 행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한다는 것은 이렇게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는 건데 가장 쉬운 게 앞에서 헤드, 앞에서 몇 개만 선택해달라 이런 거죠. 그래서 헤드하고 가로치고 가로 닫고만 해도 나와요. 근데 이건 디폴트로 5개가 나옵니다. 5개. 근데 3개가 나와라 그러면 혹은 10개가 나와라 그러면 여기에 숫자를 넣어주면 그만큼 위에서부터 차례 나오게 되고요. 끝에 부분에서 나오고 싶다. 이 끝부분을 테일이라고 얘기하죠. 꼬리 부분. 그래서 테일 가로치고 가로 닫고 마찬가지 써주면 끝에서부터 이렇게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행들이 제대로 붙어 있는지 퀵하게 빨리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헤드나 테일 함수를 써서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딱 알아보면 한국에 코리아가 들어갔고 에어리어 서울 파퓰레이션 제대로 붙어 있구나 라는 것을 딱 보고 판단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요 2개의 함수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아예 인덱싱을 줘서요. 인덱싱을 줘서 행 자체를 판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3까지 인덱싱을 줘서 갈 수도 있고요. 요때는 이제 숫자의 인덱스로 준 거고요. 나는 라벨을 아까 그 인덱스 라벨을 만들었잖아요. 그 인덱스 라벨이 요건데 요거 중심으로도 인덱싱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때 라벨링을 할 때는 LOC라고 하는 것을 쓰는데 이게 로케이션이라는 약자긴 한데 하여튼 여기 파이썬에서는 특이하게 LOC라는 함수를 써서 이 라벨의 인덱스를 줘서 한 레코드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이 레코드 가져와서 값을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도 인덱싱이 가능하고 가져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LOC로 해서 이렇게 라벨을 줘서 인덱싱이 가능하다. LOC 말고 ILOC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ILOC가 기본적으로 이제 인덱스 넘버, 다시 말하면 숫자를 가지고 인덱싱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기본적인데, 이제 여기는 굳이 라벨을 줬으니까, 라벨로도 행 기준으로 데이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법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왔으면 데이터를 정렬해 보자. 데이터 정렬은 내림차순, 오름차순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디폴트가 여기서처럼 내림차순이에요. 내림차순이 아니 오름차순이죠. 여기가 지금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오름차순이 디폴트입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은 어센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센딩이라는 옵션이 아예 있어요. sort values라고 하는 함수에. 그래서 ascending equal
true가 디폴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오름차순이 기본으로 나오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예 파라미터를 안 넣은 거니까 디폴트 값인 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간 거고, 나는 내림차순으로 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가고 싶은데 라고 하면 디센딩이 돼야 되잖아요. 예, 디센딩이 돼야 되는데 이 디센딩이라는 옵션은 없고요. 그래서 어센딩을 false로 하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해서 옵션을 주면 여러분들이 정렬, sort values 이 함수, 그다음에 옵션을 줘서 데이터의 정렬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좋은 또 부분 중에 하나가, 자, 새로운 생성. 이것도 참 매력적인 부분이죠. 자, 여기 보면 이 density라고 하는 열이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 이 density라고 하는 열이 추가되면서 이 population이라고 하는 애하고 이 area라고 하는 요 컬럼들을 사용해서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연산을 이 인구 수하고 지역, 이게 면적이잖아요. 예, 이 면적으로 나눈 값을 이 density에 하나씩 집어넣는 그런 형태. 그렇게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열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density가 이제 인구 밀도가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인구 밀도라고 하는 열을 새롭게 추가하는데, 이런 연산을 해서 다른 친구들의 열을 이용해서 연산을 해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걸 보시면 알겠죠. 이건 보면 뭐가 있냐면 우리 딕셔너리에서 새로운 키를 딕셔너리에 없을 때 새로운 키를 집어넣을 때, 키와 value의 쌍을 집어넣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게 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키가 바로 여기에 이 컬럼스에 키가 들어가고요. 그 키의 값으로 시리즈 값으로 이게 연산을 해서 나누기 연산해서 바로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새로운 열 생성을 해서 더 추가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집계를 해야 되겠죠. 집계를 하기 위해서 이 집계하면 생각나는 게 통계죠. 그래서 통계 함수를 판다스에 이미 다 들어가 있다. 판다스에 웬만한 집계, 통계에 낼 수 있는 함수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 함수 써버리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있냐, 빈도수를 체크하는 카운트, 그다음에 평균, 최소값, 최대값, 뭐 메디안, 뭐 표준 편차 등등 이런 집계 함수들을 써서 여러분들이 기초 통계를 내가 원하는 컬럼에서 원하는 열에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집계 분석, 통계 분석, 기초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데이터셋, 울릉도라고 하는 기상 데이터셋이 이 웨더 쪽에 있어요. 여기 아까 여기 기터브에 제가 올려놨죠. 그래서 기터브에 보면 데이터 쪽에 들어가면 이 웨더라고 하는 CSV가 있는데 얘를 클릭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렇게 해서 잘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일시가 있고 평균 기온, 그다음에 최대 풍속, 평균 풍속, 그리고 2010년 8월 1일부터 해서 쭉 해서 2020년까지의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울릉도의 기상 데이터를 가져온 거거든요. 그래서 울릉도의 기상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서 가져오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똑같은 형태로 아까처럼 read 언더바 CSV로 그대로 열면은 에러가 납니다. 열어보세요. 에러가 납니다. 뭐라고 에러가 나냐면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고 하는 에러가 나고요. 여기 자세히 살펴보면 UTF-8 코덱이라고 하는 게 cannot 디코드 할 수가 없어요. 아쉽게도.
라고 하는 그런 에러 메시지죠. 기본적으로 얘가 앞에 우리가 봤을 때는 얘는 일시 이런 게 한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래서 UTF-8 코덱이 이렇게 열게 되어 있나 봐요. 파이썬은. 그런데 결국 파이썬에 있는 UTF-8 코덱이 디코딩을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에러 메시지가 뜬 거고, 그 GitHub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주 렌더링 그런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나 봐요. 이게 깨지지 않고 잘 왔습니다. 사실 이 로 데이터에도 여기 로라고 하는 요 버튼 클릭을 하게 되면 로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로 데이터 보면 맨 위에 이 친구가 깨져 있죠. 그래서 결국 이 브라우저에서의 그 CSV 파일 읽는 이 기능도 이 UTF-8으로 그냥 읽어버리나 봐요. 그래서 여기 깨져 있는 이 모습을 알 수가 있고, 이 파이썬에서는 이렇게 깨져 있는 것을 참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얘네가 깨져 있으면은 키라고 하는 컬럼스라고 하는 애들이 다 뭉개지거든요. 그러니까 뭉개지면 결국 걔를 이 키가 되는 애가 뭉개지면은 이 다룰 수가 없잖아요. 데이터 핸들링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아싸리 그냥 에러를 내버리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인코딩을 룰을 좀 기입해다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국 찾아보면 인코딩 이꼴 CP949라고 하는 인코딩으로 룰로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CP949가 뭐냐? 이거가 좀 궁금해지는데, 얘가 제 링크를 하나 달아뒀는데 잘 모르는, 찾다가 아티클에 문자열 인코딩 ASCII, ANSI, EUCKER, CP949, UTF-8 유니코드 등과 같은 문자열 인코딩이 어떤 특성이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CP949라고 하는 인코딩이 뭐다 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윈도우 계열에서 한글 지원하는 2바이트 여기 쭉쭉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들었다고 해서 MS949라고도 부르나 봐요. 그래서 생각에 이 코드를 만들 때 윈도우즈에서 이 CP949라고 하는 인코딩 룰로 라이팅을 했던 것 같고, 파이썬에서는 UTF-8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얘가 깨졌고, 키가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에러를 내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그런 부분을 인지하고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인코딩 룰을 잘 갖춰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UTF 유니코드 디코드 에러라고 하는 게 있으면 결국 코딩 문제구나, 인코딩 문제구나, 인코딩 룰 문제구나, 이걸 잘 사용을 해서 읽으면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잘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파이썬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읽어서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얘를 이제 집계하고 싶은 거죠. 딱 보면 어때요? 이 데이터의 형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룹 바이라고 하는 이 그룹핑에서 그룹 바이로 집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요. 여러분들이 통계를 내거나 집계를 내거나 할 때 보면 이 데이터의 그룹핑을 쳐서 집계를 합니다. 그래서 얘 데이터셋을 보게 되면 지금 얘가 일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일자로 돼 있어서 하고 싶은 그룹핑이 딱 생각하는 게 이 일자로 그룹을 좀 나누고 싶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까지 데이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데이트 타임 인덱스, 요거 참 괜찮은 함수가 나왔군요. 그래서 데이트 타임에 관련돼서 얘를 인덱스로 잡고, 그 다음에 .year, .month, .day라고 하는 이걸 사용하면 얘가 연별로, 그러니까 연도별로, 그 다음에 월별로, 일별로라고 하는 그런 행을, 그 컬럼을, 열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얘가 그 연도별로, 그러니까 2010년이면 10년만 이렇게 해서 뽑아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뽑아가지고 이 컬럼에 값으로 집어넣는 그런 형태입니다. 아까 그 부분이죠.
자, 그리고 월별로도 뽑을 수가 있고, 일자별로도 이렇게 뽑아서 일단 그룹핑을 하기 전에 전초 준비 역할을 이 컬럼을 더 추가해서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좀 한 거고, 이렇게 준비가 되면은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아주 쓸모 있는 그런 파이썬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트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계열 데이터인 경우에 이런 그 데이트 타입이 많이 보일 것이고, 시계열 스타일에서의 어떤 그룹핑, 집계할 때 이제 그룹을 줘서 집계하는 그런데 좀 많이 사용하면 아주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준비를 해서 결국은 그룹핑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연도별로 그룹 바이 할 수 있고, 그룹 바이 월별로도 할 수 있고, 또 뭐 그룹 바이 뭐 일별로도 아까 일별로 했으니까 일별로 그룹 바이를 땅 쳐주면 이 함수 하나를 땅 쳐주면 이걸로 하라 그러면 아예 이렇게 집합들이 가상으로 생기게 되는 거고, 그래서 2010년도에 집합이 생기고 2011년도 집합이 생기고, 그래서 2020년까지의 집합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이 집합에 이제 투플들이 레코드들이 쭉 이렇게 있겠죠. 이게 몇 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있고 여기에 민을 쳐라 그러면 그룹 바이를 했기 때문에 그룹별로 민 값이 나오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민을 그대로 바로 평균 기온에 들어가 버리니까 2010년 연도로 봤을 때 평균 기온이 얼마냐, 연도별로 다 우리가 민 값을 구한 거죠. 특이하게 울릉도를 보니까 2010년도가 조금 높았어요. 15도 정도 되고, 그다음에 2011년 보통 12도에서 11도 정도, 13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군요. 이게 이제 울릉도의 연도별 평균 기온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월별로도 할 수가 있죠.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그룹 바이를 져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12개의 그룹이 생긴 거고 그 안에서 평균을 구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1월 달도 1도 정도 하네요. 2월 달도 2도 정도. 그래서 쭉 가면은 24도까지 올라가고, 괜찮네요. 울릉도 살기 좋네요. 울릉도 괜찮네. 이 정도면. 그죠? 너무 덥지도 않고, 괜찮네요. 알겠습니다. 울릉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한 번도 못 갔죠? 자, 어찌됐든 이렇게 그룹 바이를 줘서 그룹핑을 해서 여러분들은 집계하는 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그룹 바이 줘서 집계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필터링이죠. 필터링. 그래서 필터링은 그룹 바이랑 비슷하지만 이 조건을 걸 수 있는 거죠. 이게 조건을 걸어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최대 풍속이 10 이상인 경우만 뽑아라 이런 거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 웨더의 최대 풍속 기준으로 얘가 10보다 큰 거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식을 쓰게 되면 되고요. 이 식이 조건식이 되는 거고, 결국 여기에 관계 연산자를 써서 조건을 걸면 되겠습니다. 관계 연산자 뭐 있죠? equal, greater than equal, 이거 equal, less than equal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 연산자를 충분히 써서 조건을 걸면 조건을 걸면 되는데, 조건을 걸게 되면 false 아니면 true로 나오겠죠. 얘보다 크면 true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 fals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근에 아마 true가 있을 것 같긴 한데, anyway 이렇게 조건을 걸고 실제로 그 이 true에 해당되는 데이터만 솎아내는 방법은 그대로 whether 이거를 묶어주면 이 조건식을 안에 놓고 이걸 묶어주면 true에 해당되는, 얘가 조건식이 true에 해당되는 애만 뽑겠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 true에 해당되는 것만 솎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최대 풍속이 10 이상인 것들만 뽑아서 830개의 로가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조건을 걸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고, 요거 조건식이고요. 이 조건식 여러 개가 또 있을 수가 있고, 얘를 AND 오퍼레이션, OR 오퍼레이션 이런 거 걸어서 논리적 연산자 또 합쳐서 최대 풍속이 이거보다 크거나 이거 이게 뭐보다 작거나 뭐 이런 거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필터링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겠군요. 간단하고요. 자, 여기까지가 들어갔고요. 결측치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일단 결측치가 있냐 없냐 확인을 해야 되는데 isNa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게 되면 true, 결측치가 있으면 true가 생기고 true에 whether 뽑아 그랬더니 없어. 그건 얘기는 뭐냐? 평균 기온이라고 하는 컬럼에는 결측치가 없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최대 풍속 쪽으로 가서 isNa가 있냐라고 했더니 있군요. 여기 최대 풍속에 요게 있네요. 네 개가 지금 결측치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평균 풍속에도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평균 풍속에 6개의 결측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가장 심플한 방법은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없애버리는 것은 그 axis를 0 혹은 1로 줄 수가 있고, how 부분에서 n이나 o를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in place 옵션에 true나 false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drop na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결측치가 포함한 행 중심으로 다 삭제할 거냐, 열 중심으로 삭제할 거냐, 이거를 액세스 옵션으로 판별을 하고요. 그 다음에 how 옵션에 결측치가 하나라도 존재하면, n이 하나라도 존재하면 제거를 할 거냐, 아니면 다 결측치가 있을 경우에 제거를 할 거냐라고 하는 옵션을 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in place true냐 false냐는 내가 결측치를 제거를 해서 그 결과값을 원본에서 실행을 하고 싶으면 in place equal true 이렇게 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건들지 말고 하나 카피본을 카피한 다음에 결측치를 다 없애고 그 결과값을 반환하고 싶을 때는 in place false 이렇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in place true 하면은 원본 데이터에 결측치가 있는 경우에 날아가 버립니다. 아예 원본 데이터 안에서 그냥 핸들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심해서 여러분들이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런 옵션들 주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이 평균 풍속이 isNa가 true인 거를 그냥 이렇게 하니까 보이고 리턴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얘처럼 하나라도 있으면 in place가 true. 이게 이제 디폴트는 false예요. 이게 디폴트고 이게를 true로 주면은 완전히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있으면 true고 true인 거를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true가 다 날아갔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그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in place 옵션은 좀 집어넣는 게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과감하게 drop NA 써서 삭제하는 방법이 있지만 얘의 단점은 아까운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리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결측치를 살리고 싶다라고 하면 결측치를 채우는 방법이 더 좋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다 날아갔으니까 다시 한번 read underbar CSV 오퍼레이션 써서 가져왔고요. 이 가져온 거에서 결측치를 채워보도록 할게요. 결측치를 채우기 위해서 일시라고 하는 부분, 이 set 언더바 인덱스를 걸게 되면,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인덱스를 옵션을 써서 내가 인덱스를 기입을 해도 되지만, 내가 그 이후에 데이터가 만들어진, 데이터 프레임 만들어진 상태에서, 나 이 일시라고 하는 애가 키가 됐으면 좋겠네. 인덱스가 됐으면 좋겠네. 그러면 이게 일시가 바로 인덱스로 세팅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인덱스로 세팅이 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 라벨로 얘네들을 접근할 수가 있는, 얘네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부분인데, 자, 이런 스타일에서
fill NA 제로 그러면 이게 널 값일 경우에 NA 널 값일 경우에 0으로 다 세팅을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팅을 원본에서 바로 실행을 시켰고 바로 아까 얘가 이제 그 널 값이 있었어요. 얘가 있었는데 LOC라고 하는 게 아까 그 라벨로 인덱스가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며칠 날 2012년 2월 11일 날 어때? 그리고 딱 물어보면 바로 그냥 0 값이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채워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0으로 세팅을 하면 정말 이게 의미가 없죠. 예, 이게 온도가 그냥 일방적으로 다 0으로 NA 값이 바뀌니까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의미 있는 평균 값으로 채울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민을 계산을 하고 그 계산된 걸 fill로 채워라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최대 풍속이 이렇게 바뀐 걸 알 수가 있죠. 평균 값으로. 그 다음에 평균 풍속도 민 값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라 그러면 이것도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온도나 습도나 그다음에 뭐 그 미세먼지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렇게 들쑥날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언저리에 있는 친구들의 평균 값으로 그게 널 값이 있으면 평균 값으로 이렇게 매핑을 시켜서 통계를 내는 것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측치 채우기까지 해봤고요. 그 다음 볼 것은 데이터 구조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스타일의 데이터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데이터 구조를 지금 보면 링, 골드, 실버, 링 지금 아이템은 지금 두 가지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템을 이렇게 인덱스로 좀 걸고 싶은 거고요. 인덱스로 걸고 싶고 타입 보니까 골드, 실버, 골드, 브론즈 그래서 유니크한 타입이 여기 컬럼명으로 좀 들어가게끔 이렇게 구조를 좀 바꾸고 싶은 거고 이 가격에 해당되는 이 값들은 이 값으로 밸류로 그대로 들어가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피벗이라는 함수를 써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 수가 있고 여기 보면 인덱스와 컬럼스, 밸류스 이 세 가지 옵션만 있으면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살펴봐서 인덱스 쪽을 아이템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유니크한 게 인덱스로 가고 싶어 라고 하면 인덱스 이퀄 아이템 이렇게 하면 두 개가 생기고 컬럼스 쪽에 이 타입에 해당되는 유니크한 부분들이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유니크하게 잡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프라이스에는 값들이 각각 채워라. 이게 자동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피벗 함수로 쉽게 만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는 거의 어떤 경우냐면 이 아이템이나 타입의 카테고리컬한 그죠? 범주형 데이터 타입일 경우에 이렇게 아이템과 이 위쪽의 컬럼을 그쪽으로 좀 유한계의 카테고리 형태로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좀 만드는 그런 형태가 얼마든지 할 수가 있고요. 거기 안에 이제 value는 이 값들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들을 채우면 됩니다. 보통 이 값들은 아이템이나 이 컬럼수로 오는 게 어렵죠. 왜냐하면 갈 수도 있죠. 유한계면. 근데 보통은 이제 값들이 굉장히 이게 데이터가 적어서 그런데 이 값들이 컨티뉴어스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컨티뉴어스 한 거를 이 컬럼명이나 인덱스 쪽에 놓게 되면은 무한한 이 크기가 돼버리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안 하고 카테고리컬 형태의 범주형 데이터를 이렇게 인덱스나 컬럼스명에 새롭게 디파인해서 데이터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데이터 합치기 이렇게 데이터와 데이터 프레임 두 개를 합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합치는 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칠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방법이 concat 함수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합칠 수가 있고요. 뒤에 보면은 merge라고 하는 함수를 써서 합칠 수가 있어요. 크게. 이 concatenation을 써서 합치는 방법은 크게 또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아우터 조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너 조인이 있습니다. 컨카트네이션 보면 아우터 조인은 합집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너 조인은 이제 교집합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옵션 중에 이 옵션이 되게 중요하고요. 이 옵션이 0이면은 행 중심, 다시 말하면 행 중심으로 이게 늘어나게, 행이 늘어나는 스타일로 붙이라는 뜻이고요. 액세스가 1이면 열 중심으로, 열이 이렇게 있는데 열 중심으로 붙어라. 이쪽 중심으로 늘어나게끔, 열이 늘어나게끔 붙어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로 컨카트네이션이 된다는 거고, 조인 부분의 아우터면 합집합. 다시 말하면 없어지는 값이 없어요. 합치는 두 개 프레임이 다 합집합으로 붙게 되고, 빈 공간은 NA 값으로 붙게 되는. 다시 말하면 이게 우리가 데이터 연산, 이 컨카트네이션을 하게 되면 미싱 밸류가 자동으로 생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결측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데이터 핸들링을 하게 함으로써 이렇게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너 조인을 하게 되면 교집합이기 때문에 교집합에 해당되는 것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잘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고요. 이 머지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이 머지는 아우터 조인, 이너 조인, 레프트 조인, 라이트 조인과 같은 그 데이터베이스 개론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듣게 되면 그 RDBMS에 관련된 그 부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런 게 개설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RDBMS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얘의 핵심 뭐냐면 전형 DB고요. 전형 DB의 핵심은 이 테이블의 릴레이션 관계가 이렇게 표출되는, 그래서 여기가 R이 릴레이션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핸들링하는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SQL이라는 언어예요. Structured Query Language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이 포커스 하신 분들은 파이썬도 알지만 SQL 랭귀지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게 되죠. 이 SQL 랭귀지에 조인이라고 하는 연산이 있어요. 조인 연산. 그래서 두 테이블을 조인하는 연산인데 거기에 그대로 동일한 컨셉이 바로 이 merge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조인 중에 outer join, inner join, 그 다음에 left join, 그다음에 right join이 있어요. 그래서 left join, right join만 좀 설명을 하면 여기 on이라고 하는 게 있고 on은 반드시 왼쪽 오른쪽 테이블에 기준이 되는 공통으로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컬럼이 되고요. 이 컬럼에 left join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 머지에서 이 왼쪽에 있는 얘가 left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 안에 있는 요게 right가 됩니다. 머지에 무조건 왼쪽은 left가 되고 얘가 right가 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left join이라는 것은 left를 기준으로 너가 붙어 이런 거고, 나한테 값이 있으면 붙어, 없으면 너 날라가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거꾸로 right join은 오른쪽 테이블을 중심으로, right니까요. 오른쪽 테이블을 중심으로 왼쪽 테이블이 붙어, 같은 친구 붙어. 만약에 없으면 나 날라가 버려 라고 하는 그런 오퍼레이션입니다. 잘 살펴보면 무슨 내용인지 알 것 같으니까 살펴보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가 데이터 프레임, 가장 많이 사용하는 tidy 데이터를 핸들링해서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판다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이 내용이 판다스의 거의 80% 이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형태예요. 더 많이 많은 부분들은 새로운 부분들은 매뉴얼 페이지를 좀 더 보면 될 것 같고, 이 정도만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아까 그 data.go.kr 이런 데서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데이터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분석을 한 거는 결국 데이터 측면이고, 이거를 시각화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는데, 이 중에 파이플롯이라는 서브 모듈이 있어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포함되어 있고 얘를 선언을 해서 가져오면 되는데, 굉장히 쉬운 게 X쪽 리스트하고요, Y쪽 컬럼 리스트만 담아놓고 플롯만 해주면 차트가 그냥 바로 생깁니다. 자, 그렇게 생기는데 조금 더 색깔도 주고 싶고 마커도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점선 크기도, 점선의 스타일, 그러니까 실선이나 점선이나 이런 거 줄 수 있고요.
타이틀 해서 타이틀 줄 수 있고요. 라벨 줘서 X 라벨, Y 라벨링 줄 수 있고요. 세이브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해상도 줘서 세이브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파이플롯의 수학식, 예, X에 대한 부분에 Y1, Y2, Y3라고 하는 이런 수학식을 그대로 만들어내서 예, 플롯 해가지고 나올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이 부분이 옵션이 R을 주면 레드, G를 주면 그린, B를 주면 블루가 되고요. 여기 대시를 주면 점선으로 표현해라. 대시를 주면 실선. 그 다음에 이 꺾은 선, 간 모양을 쓰면 세모 모양으로, 아스타리스크는 별표 모양으로 이 마커를 줄 수가 있고요. 이 라벨 옵션을 주게 되면 이 범례가 붙게 되고, 레전드 하게 되면 범례가 붙게 됩니다. 범례의 타이틀이 어떻게 되는지 볼 수 있고, 엑시스라는 축을 줘서 요 두 개가 X의 범위, 이 두 개가 Y의 범위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차트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서브 플롯이라는 걸 써서 하나의 여러 개의 스몰 차트를 이렇게 그리드 형태로 줘서 0, 1, 0, 1이 돼서 0번째 0과 0번째 이 부분의 히스토그램을 그 다음에 1과 0 부분에 이 부분에 스캐터 플롯을 그 다음에 0과 1 부분에 플롯을 그 다음에 히스토 2D 이거를 1,1 그리드 쪽에 붙어서 서브 플롯을 만들어서 하나의 차트로 스몰 차트를 여러 개를 이렇게 하나의 차트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법들만 좀 소개를 하고 있고 이 챗sheet을 보면 맵플롯 라이브러리에 더 이상 이 오피셜 사이트만큼 좋은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이 차트 시각화는 여기를 보고 탐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방법이나 스킴이나 너무 많은 옵션과 너무 많은 차트와 너무 많은 파라미터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참조해서 시각화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